안녕하세요. GSAT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류준상이고요. 저랑 같이 여러분 수리 능력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 능력에는요, 수리 논리 개념이 있고요. 여러분 응용 계산과 자료 해석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응용 계산 파트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생 정도의 수학 능력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고 시작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조금만 더 도와드린다면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잘 어찌 보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좀만 이렇게 믹스만 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에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 응용 계산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응용 계산에 여러분 책을 펴보시면요. 84, 85페이지를 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응용 계산 출제 분포 비율을 보면요. 25% 정도, 그 다음에 자료 해석 파트가 75% 정도 비율. 어느 정도의 대충 감이 오죠. 응용 계산 문제는 별로 안 나오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쪽 문제를 왜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이런 문제는 풀면서요. 여러분 그 시간 개념을 어찌 보면 세이브하는 문제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응용 계산 문제를 빨리 풀어야 뒤쪽에 자료 해석 문제에다 시간을 많이 던져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자료 해석을 조금 편하게 풀고 마음 편하게 풀고 조금 더 이제 그죠?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응용 계산 파트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일단 응용 계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거시속, 시간, 속력, 거리라고 나오죠. 네, 거시속 설명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거시속은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본 그 바로는요, 항상 요 위쪽에 거리를 적어주시는 게 여러분, 가장 식과 모든 거를 다 뭐랄까요, 총 망라해봤을 때 가장 깔끔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위쪽에 거리랑요, 밑쪽에 시간하고 속도를 주는 거예요. 식을 보면요, 항상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거리가 분모로 내려오는 꼴은 없어요, 여러분. 거리가 분모로 내려오는 꼴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는 항상 위쪽에, 시간은 밑쪽에, 속도도 밑쪽에. 그리고 시간하고 속도는 여러분 곱하는 형태지 두 개가 같이 나오면요. 그죠? 그래야 거리가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식 가운데서도 알 수 있겠지만 거리를 여러분 거꾸로 쓰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km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네, 여기 속도가 뭐 10km/h래요. 그러면 어차피 10분의 5를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계산할 때 항상 10분의 5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써서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찌 보면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심하시고요. 그 부분들을 줄이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항상 거리를 위해 속도 시간을 밑쪽에 이런 자그마한 어찌 보면 이런 뭐랄까요? 되게 별거 아닌 이런 습관 하나가 몇 초를 아끼는데 어찌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라도 네, 거리는 항상 위쪽에, 그죠? 시간 속도 위쪽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응용 계산 파트에서 여러분 거시속은 항상 그렇지만요. 시간이 짧게 걸리지는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거시속 문제는 여러분 항상 분수가 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분수가 등장하게 되어 있고 미지수가 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먼저 뭐랄까요? 성립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거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여러분 조금 땡기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최대한 어찌 보면 땡겨 보시길 바라고요. 자, 문제는요,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유형들 위주로 지금 대표 예제를 잡아봤으니까요. 대표 예제 여러분 풀다 보시면, 대충 이런 거 나왔어 라고만 일단 감 잡으시고 더 추가로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어떤 기차가 800m의 길이로 터널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칸까지 모두 통과하는데 36초가 걸렸다. 기차 길이가 총 100m라면 이 기차 속력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한마디로 속도 구하라는 문제긴 한데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기차는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맨 앞에 머리가 여길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인 겁니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기차의 앞이 터널 앞에 딱 걸렸을 때 이때가 터널을 밖으로 통과한 겁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라고 알고 계시죠? 이 기차의 꽁무니가 끝에까지 다 빠져나왔을 때, 터널을 다 빠져나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터널 통과했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기차가 간 거리를 굳이 계산하려면요. 얘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요 거리를 계산하면 요 터널의 길이 더하기 요 기차의 길이기 때문에요. 몇백 미터가 되냐면
터널 길이 800m, 그 다음에 기차 길이가 100m, 총 900m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리가 여러분 900m라고 나왔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데 몇 초 걸렸대요, 여러분? 네. 36초 걸리셨대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36분의 900. 요것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여러분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퍼 아워 요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얘는요. 미터고요. 얘는 세크예요. 그죠? 초잖아요. 그러면 초속을 어떻게 하면 시속으로 바꾸느냐. 요 과정이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럴 때는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36초에 900m를 갔네. 그런데 어차피 나누면 돼요. 하지만 이제 시속으로 바꾸라니까요. 굳이 못하러 지금 나눠서 고생을 해요. 여기 몇 배를 해주면 여러분 시간으로 바뀌나요? 몇 배? 네. 36은 여러분 100배 해주면 3600초가 되죠. 3600초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60초 곱하기 60분. 한마디로 1시간에 해당하는 초입니다. 맞나요? 네. 여기다가 100배를 해버리고 여기다가 100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9만 미터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 3개 지워주면서 90km라고 나올 거고요. 얘는 3600초니까 1hour로 나올 거고요. 어차피 계산해버리면 90km per hour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맞나요? 네. 굳이 약분 같은 거 진행하지 말고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뻔할 뻔짜 터널 문제네 라고 일단 첫 번째 느껴야 되고요. 터널 문제니까 분명히 페이크가 하나 걸려 있지. 이 기차의 길이까지 더해주는 게 총 길이였어. 그러면 길이를 900m라고 계산했죠. 그 다음에 36초내 하고 이제 뭐 시간을 나누면 되는 거니까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어차피 속도 나오는데 속력과세의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제 보기를 봤더니 오우 시속이네.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나눠서 나중에 이제 초속으로 바꾼 후에 다시 시속으로 바꿀까? 아니면 여기서 곧바로 바꿀 수 있나? 그런 걸 봤더니 36초라는 굉장히 좋은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좋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 100배라면 오 시속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 연결이 진행돼야 돼요. 그럼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준이 조금 올라온 사람만이 이런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36초분의 900을 곧바로 보자마자 이걸 시속으로 바꿔야지 할 때 100을 곱할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연습하면 계속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시고 이걸 답을 빨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 이 문제를 한 2, 3초 내에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서 저쪽 자료 해석 파트에다 한 30초 던져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속은 여러분 근데 암만 빨리 풀어도 30초 정도는 충분히 걸리기 때문에 조금 얘한테서 너무 많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차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나왔는데 기차 문제에 어찌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네, 다음 페이지 보면 그 통과셈 해법 포인트라고 지금 적어 놓긴 했는데요. 출제 유형은 3가지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인지 봤더니 열차가 물차를 지나갈 경우 이런 말입니다. 터널 등을 지나갈 경우 그 다음에 열차가 따라잡아 추월할 경우 그 다음에 열차가 어느 점을 지나갈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열차가 요 점을 지나간대요. 그러면 열차의 앞이 딱 지나갈 때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열차가 막 오다가 이 점에서 이 점을 통과하는데 몇 초 걸리네요.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열차가 막 자기 속도로 옵니다. 오면서 여기 딱 걸렸을 때 스타트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제깍 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열차의 꽁무니가 다 나올 때까지 어찌 보면 시간을 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때 걸린 시간은요, 여러분, 요 거리를 그죠? 이 기차의 거리를 요 녀석의 속력으로 나눠만 준다면 그죠? 시간은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여기 점을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5초였다. 그랬으면 이 속도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요 문제랑 요 문제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어느 한 점이냐 그랬으면요. 이 터널이 어찌 보면 압축이 돼서 한 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유형이 그런 유형이고요. 열차가 따라잡아 추월한다는 거는 열차가 가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빠른 열차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역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월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여기 꽁무니를 딱 들어오는 그 기점을 바탕으로요. 이 빠른 열차가 여기까지 나갈 때까지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 녀석의 속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 50km/h, 이 녀석의 속도가 70km/h라고 그냥 예를 들게요. 그러면
속도 자체에서 여러분 무슨 속도를 구해야 되냐면 상대 속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 속도라는 거는요, 저 녀석에 비해서 이 녀석의 속도가 얼마냐? 요거예요. 그럼 얘는 50이지만 얘가 70이기 때문에 얘가 얘를 바라보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얘가 20으로 쫓아오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아예 정지를 시켜버리고요. 20km/h로, 그죠? 여기서 요걸 뺀 형태죠. 20km/h로 요 녀석의 길이만큼을 이게 지나가는데, 역시 얘도 통과하는 문체이기 때문에요. 네. 통과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요 녀석 길이랑 요 녀석 길이를 더해지는 그 기간까지, 그 구간까지를, 이 구간까지를 요 뺀 속도로 간다라고 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대충 아셨나요? 그래서 열차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 요 정도에서 결론이 나니까요. 이런 문제도 한번 보시면서 오호, 이런 건 잘 나오는구나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가 엄청 유명했던 문제예요.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A는 강아지와 함께, 이거 여러분 만약에 답안지 안 보고 푸신 분이 있으면 굉장히 그래도 뭐랄까요, 그 좀 뭐라죠, 통찰력이 좀 있어요. 네. 답안지를 보고 푸셨다면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그런 문제 푸는 어떤 유형, 문제 푸는 습관,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게 조금 부족하시다고 보셔도 되고요. 연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A는요, 강아지와 함께 여기요, 여기가 있고요, 7,500m가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가 7,500m인데, 네, B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랑 강아지가 있고요. 네, 강아지,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어요. 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얘는 6km/h로 움직이고요. 네, 얘는 9km/h로 움직이고 있으며, 강아지는 10km/h로 가고 있대요. 중요한 거는 강아지가 빨라서 쭉 가서 B를 만나고 다시 턴해서 다시 와서 다시 A를 만나고 다시 B를 만나고 다시 A를 만나고 다시 B를 만나고, 이걸 무한 반복한다는 소리입니다. 언제까지요? 둘이 만날 때까지. 그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어라 했을 때 강아지의 총 이동 거리래요. 그러면 강아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처음 만나는 그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백해서 다시 A까지 거리를 구하고, 다시 여기서 백해서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구할 수 있나요? 그것부터 판단해야죠. 처음은 구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구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것까지도 어찌어찌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을 생각해보면, 어라, 이렇게 무한히 많은 거를 내가 과연 구할 수 있을까?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는 어차피 후회할 짓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머리를 해봤을 때 이거는 아닌데? 라고 판단이 딱 들 겁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총 이동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지금 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뭐만 필요한 거죠? 시간만 필요해요. 시간만 있으면 강아지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얼마의 시간 동안 얘가 뛰어다녔냐? 요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 강아지가 멈추냐면요, 이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 멈춰요. 그러면 그 시간을 구한 후에 강아지가 그 시간까지는 계속 방향은 반대 막 바뀔지언정 어쨌든 계속 뛰고 있는 거고, 그거의 이동거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차관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계속 뛰라고 냅둬요.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날 때까지 그때 시간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강아지는 계속 뛰었다. 그러니까 강아지 이동거리를 구하세요니까 여기다가 그 뛴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풀으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문제이긴 했어요. 강아지란 제3자의 개념이 나왔지만 전혀 쓸데없는 거죠, 지금은.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시간만 구해놓고 그 시간 동안 계속 달렸대로 끝나는 문제니까요. 그럼 6과 9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7.5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킬로미터니까요. 그러면 언제 만나나요? 몇 분 후에 만날 수 있죠? 몇 시간 후에? 이럴 때는 여러분 양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뭐 해버려도 되나요? 여러분 더하기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총 15km/h의 속력으로 어찌 보면 이 전체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15km/h로 여러분 7.5km를 가려면 몇 분이 걸리냐면 여러분 2분의 1 hour가 걸리죠? 그러면 30분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강아지도 30분 동안 열심히 뛰었어요 라는 소리죠. 그러면 10km/, 네, hour 곱하기 2분의 1 hour니까요. hour 지워지면서 결론적으로는 5km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총 이동 거리는 5km입니다.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는 서로 40km 떨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A가 B에게 프레젠테이션 전달하러 가는데요. A는 버스를 타고 50km/h로 가고 B는 15분 뒤에 출발해서 16km/h로 걸어서 갈 때 두 사람이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자, 일단 40km가 떨어져 있었어요. 40km가 떨어져 있었는데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뭐냐면요. A는 버스를 타고 50km/h로 가는데 15분 뒤에 출발을 해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했다면 A가 출발하고부터인가요? 아니면 B가 출발하고부터인가요? 그런 것부터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문제 뉘앙스상이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걸리는 시간은 했기 때문에 B가 출발한 후 몇 분 후에 만나겠습니까? 요게 조금 더 뭐랄까요? 사실에 가까운 문제 같고요. 그러면 50km/h로 몇 분? 네, 50km/h로 지금 15분 동안 갔어요. 맞나요? 그럼 여기 거리가 얼마일까요? 여기 거리 50km/h 곱하기 15분이니까 15분은 여러분 똑같은 말로 4분의 1 아워겠죠? 네, 아워 지워지면서 여기가 12.5km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27.5km죠.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속도로 어찌 보면 둘 다 상대적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이 거리가 줄어드는 속력은 이쪽 50km/h, 이쪽 16km/h 계산해주면 여러분 66km/h로 오고 있어요. 얼마를요? 27.5km를요. 그랬을 때 이 녀석, 두 녀석의 뭐죠?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속력분의 거리 한 거니까요. 요 개념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요건 실제로 50으로 오고 있고 16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50으로 오고 16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줄어들고 있는 이 속도 그거를 한쪽으로 다 몰아줘서 한쪽을 좀 더 많이 가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66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줄어들고 있는 속도, 그러니까 요 남은 게 줄어들고 있는 속도가 여러분 어찌 보면 66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침범에 오고 있는 요 양쪽에 오는 속도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66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로 나눠준다 그러면 답이 나올 거죠. 근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이거 나누면 돼요, 여러분. 66분의 27.5인데 일단 답안지를 먼저 이런 거 쓱 보는 거예요. 약도 아니죠, 여러분. 약 몇 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 21, 23, 25, 27, 29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66은 잘 안 나눠지는 수예요. 6이나 11 요거밖에 안 나눠지거든요. 근데 얘는 6으로 나눠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딱 또 한번 11 답안지가 깔끔하니까요. 뭐 21점 몇 분 이런 몇 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반올림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니까 나눠지나 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일단은 최우선이죠. 그죠? 네. 그리고 아워인데 지금 60분 어차피 곱해줘야 돼요. 분 단위로요. 그건 나중에 하려고 일단은 11이 배수인 걸 눈치를 채고 11로 일단 나눈 겁니다. 여기를 11로 나눠주면 여러분 6이 나오고요. 여기를 11로 나눠주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2.5가 나와요. 이렇게 하고 아워가 나옵니다. 이렇게 킬로미터가 지워져서 분모에 있던 아워가 올라오면서 아워가 되는 형태예요. 그럼 6분의 2.5 아워거든요. 그럼 얘를 어찌 보면 시간 분으로 바꾸시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60분을 넣어주면 되죠. 그럼 지워지면서 10이랑 얘랑 곱해질 거니까 25분 걸립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겠네요.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익숙해진다 그러면 지금 이 과정 제가 어렵게 설명 좀 많이 했지만 정말 금방 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한 30초 정도는 충분히 걸린다. 30초에서 한 50초 사이는 걸릴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어찌 보면 풀다 보면 그래도 30초대에 좀 가까워지는 거고요. 최대한 빨리 풀려고 노력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거시 속에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잘 나오는 문제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자면요. 거시 속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원형에서의 속도 속력 개념일 겁니다. 속력 개념이요. 원형에서는요,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요렇게요. 그럼 얘의 속도를 A, 얘의 속도를 B라고 해주고요. 얘의 속도를 A, 얘의 속도를 B라고 했다면 가장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잘 나오냐 하면요. A랑 B가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다시 따라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그러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아까 그 기차 문제랑도 또 비슷한데요. 상대 속도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멈춰 하는 거예요. B를 너 여기 그냥 멈춰 있어. 대신에 A가 요 차이만큼으로 뛸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어차피 B를 기준으로 보자면요. A가 시간당 요만큼씩밖에 앞서 못 가요. 요만큼씩밖에 안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B를 애초에 시작도 안 하고 여기 멈춰 있게 한 다음에요. 다른 이게 빠른 A라는 속도로 가는 애를 요 차이만큼으로 한 바퀴를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 자체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A-B를 하면요. 상대속도라는 개념이 나올 거고요. 이 녀석 거리, 이거 한 바퀴의 굴레를 S라고 해보죠. 그러면 요걸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다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화를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녀석들은요. A라는 속도와 B라는 속도를 반대 방향 녀석들이 다시 언제 만나겠느냐? 그럼 한 요 정도에서 만나겠죠,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간 거리와 얘가 간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속력으로 보자면 줄어드는 속도가 두 개의 합이랑 같기 때문에 A 더하기 B를 전체 횟수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라는 해석을 할 때요. 이런 공식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외워두셔도 괜찮고요. 활용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같은 방향일 때가 오히려 빼기고 다른 방향일 때가 오히려 더하기구나. 그런 생각만 조금 한 번 더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또 잘 나오냐면요. 강물이 있어요. 강물에 배가 있습니다. 돛담배예요. 네, 강물에 배가 있어서 올라갈 때는요. 네, 올라갈 때 속력이 배의 속력이라고 하죠. 배의 속력이 A였고요. 중요한 거는 물의 유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의 유속이 B라고 잡았다면 올라갈 때는요. 이 녀석의 원래 속도가 A km/h인데 내려가는 물의 속도 때문에 이 속도에 간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물에 내려가는 속도만큼. 얘가 열심히 1시간 동안 A만큼 올라갔더니 얘가 물이 1시간 동안 열심히 B만큼 내려가 버린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올라갈 때의 속력은 A-B가 나오고요. 이 전체 길이가 S였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시간이 나올 거고요. 내려갈 때는요. 어찌 보면 강물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AP 플러스 A 플러스 B분의 S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 가운데 나오면 얘는 뭐 3시간 걸렸대요. 그럴 때 거리를 구하세요. 그때 속력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속도분의 시간, 속도분의 거리, 속도분의 거리니까 결국은 시간이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다 여러분이 답을 써주시면 될 겁니다. 이것도 공식화 시켜도 되는데 뭐 이거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만한 내용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경우의 수와 확률이긴 한데요. 자, 경우의 수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우셨을 거고 중학교 때도 조금 배우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확률이 개념이 나와요. 여기는요, 여러분 중학교 수준은 조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조합도 나올 수 있고요, 순열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중복 조합, 중복 순열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순열하고 조합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약간이지만요,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나온다라는 부담감을 조금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경우의 수에서는요, 여러분 숫자로 다 써보는 게 좋긴 한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대학교 생활이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약간 이제 좀 멀리 넓게 보는 경향이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률 쪽은 여러분 생각 자체가 조금 많이 튀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조금만 더 보탬이 되면 식 같은 것만 좀 외워야 될 식 같은 것만 조금 더 암기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기는 쉬우니까요. 이해를 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도 조금만 더 어렵다 싶으신 거면 옛날에 있던 그 책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를 또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 나왔는데 딱 틀려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요.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여러분 10원짜리 동전 3개, 5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2개, 500원짜리 동전 1개가 있고요. 이를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가격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굉장히 쉽게 해석을 해버리면요. 10원짜리가 여러분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엔요. 50원짜리가 1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2개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1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지금 가격의 경우의 수죠,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요. 가격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낼 수 있는 가격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냥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달라요, 여러분. 가격의 경우의 수랑 낼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뭐 딱히 걸릴 만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수들이 너무 적어서 그러긴 한데요. 만약에 100원짜리가 50원짜리가 뭐 한 4개만 된다고 해봐요. 50원짜리가 한 4개만 된다고 한다면 100원을 낼 때랑 50원짜리 2개 낼 때랑 가격은 똑같은데 방법은 틀리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제 그런 거의 문제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가격만 물을 때의 문제는 여러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푸셔야 돼요. 뭐냐면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요. 여기가 10원짜리가 3개 있으면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10원짜리를 이렇게 해요. 낸다, 안 낸다. 네. 0개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보는 겁니다.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요. 여기서 4가지의 경우가 나오죠. 그죠? 네. 50원짜리를 낼 때도요. 0개 낸다, 1개 낸다. 2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100원짜리도요. 0개 낸다, 1개 낸다, 2개 낸다. 총 3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500원짜리도 0개 낸다, 1개 낸다, 2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개수에다가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고 우르르 곱한 거랑 계산이 똑같아요. 얘가 여러분 뭐냐면 얘가 낼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알겠나요? 방법의 수에 여러분 만약에 이제 50원짜리가 4개 있었다. 그랬으면 0, 1, 2, 3, 4 이렇게까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5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런데 낼 수 있는 가격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다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이 계산하는 거랑 지금 답안지 계산이랑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를 전부 다 곱하고요. 이거 계산을 곱하고 빼기 1만 한 겁니다. 빼기 1은 왜 한 거냐면 0원 다 안 냈어요. 다 안 썼어요. 다 안 썼어요. 요거 한 경우만 빼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4, 2, 3, 1을 곱해서 48에서 한 가지를 빼니까 답은 47가지라고 지금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걸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가격을 물을 때 여러분 어떤 게 걸리냐면 만약에 50원짜리가 여러분 50원짜리가 한 4개 되고요. 100원짜리도 한 7개 된다고 해봐요. 막 숫자가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깨끗하게 적어볼게요. 네. 별로 깨끗해지지가 않았긴 했지만요. 자, 여기를 여러분 한 7개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쪽 범위는 여러분 어차피 문제는 이제 해석 끝났고요. 47가지 답이에요. 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가격의 개수를 구하세요 했다면 50원짜리를 2개 썼을 때랑 그러면 100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100원짜리 1개 썼을 때랑 똑같아요. 가격은요. 근데 아까 방법의 수에서는 다른 걸로 봤어야 되거든요.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1개 내는 건 분명히 다른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요. 만약에 경우의 수, 가격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가지로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동중에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겹쳐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거는 삐비빅 어찌 보면 그런 알람이 떠야 됩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겹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요. 50원이 100원을 넘어가죠, 여러분. 4개니까요. 50원이 100원을 넘어갈 때는요. 자, 얘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말을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500원짜리로 넘어갈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7개나 있으니까 100원짜리 500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이 나온다면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는 요 고리를 잘 보면요. 10원짜리 3개를 갖고 50원짜리는 못 만들어요. 하지만 50원짜리 4개 갖고는요. 100원짜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100원짜리 7개도 500원짜리를 만들 수 있고요. 요게 여러분 더 어려운 개념으로 가면 한 개 부족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5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 4개랑 500원짜리 1개랑 이런 거는요. 이것도 설명 드려볼게요. 만약에 10원짜리가 여러분 4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0원이었고요. 안 낸다. 하나 안 낸다. 2개 낸다. 3개 낸다. 4개 낸다. 그 다음에 50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4개가 있었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흔히 말하는 이게 뭐죠? 이 징검다리처럼 연결 띵띵띵 뛰어갔을 때 50원짜리 단위로 연결이 되는 개수가 4개거든요. 여러분. 4개만 된다 그러면 요 위에 녀석의 개수를요. 50원 곱하기 4개니까 200원이잖아요. 이 200원을 전부 다 10원짜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겹치는 개수가 여러분 다 제거가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개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가격만 세면 돼요. 누가 몇백 원, 100원짜리 몇 개 쓰고 10원짜리 몇 개 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누가 나오냐만 가격이 몇백, 몇십, 몇 원 이렇게 나오는 것만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를 최소화시키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어찌 보면 해석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징검다리 형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원짜리가 3개일 때는 여러분 지금 여기 부분이 잘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30원까지밖에 못 오기 때문에 이 40원이 있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50원 단위로. 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바꿀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절이 일어나 있는 거고요. 50원짜리가 4개면 50원짜리 여러분 그 다음 단위인 안 쓴다. 50원짜리 1개 쓴다. 100원짜리다. 그냥 1개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뛸 수 있어요. 50원짜리 단위로는요. 그러면 100원짜리는 무조건 50원짜리로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면요. 여러분 100원짜리 7개 700원을 50원짜리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50원짜리 14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나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표현은 얘를 전부 다 위에 걸로 바꾸세요라는 소리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50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있는데 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충분히 7개니까 여러분 다리를 제대로 놔줄 수 있어요. 500원까지. 4개만 이상만 되면 되는데 그죠? 네. 4개 이상 됐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요. 이 돈을 합쳐버리세요. 여러분 얼마죠? 500원하고 100원짜리 7개니까 여러분 1200원이거든요. 그럼 1200원을 연결되어 있는 가장 낮은 단위의 단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가 50원짜리 여러분 몇 개가 되냐면 50원짜리 24개가 되나요? 그죠? 네. 그럼 이 녀석을 24개로 바꿔놓고 얘를 여러분 지워버리고 50원짜리가 28개 있어요. 10원짜리가 3개 있어요. 라고 문제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원짜리를 안 쓴다, 1개 쓴다, 2개 쓴다, 3개 쓴다로 경우의 수 4가지 바꾸고요. 50원짜리를 안 쓴다, 1개 쓴다부터 시작해서 28개까지 쓴다 해서 총 29가지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 곱하기 29를 한 후에 둘 다 아무것도 안 써요. 그 한 경우를 빼는 게 가격의 경우예요. 알겠나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랑 가격의 경우의 수랑 똑같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커지면요. 가격의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는 다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유형으로 문제가 바뀌어요. 중학생 수준에서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이긴 했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랑 일반적인 그냥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랑 금액의 경우의 수랑 내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랑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안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50원짜리가 한 개 있기 때문에 50원짜리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10원짜리 3개랑 50원짜리에서 1개랑 100원짜리 2개가 있죠, 여러분? 그럼 요 100원짜리랑 50원짜리는 연결이 되어 있고 500원짜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여러분 50원짜리로 바꿔치기 해주면 이거는 200원이니까요. 50원짜리가 5개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맞나요? 네. 지워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개수가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서 4가지, 여기서는 여러분 몇 가지가 되죠? 총 5가지니까 여러분 6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500원짜리가 1개니까 2가지가 나올 겁니다. 1개 낸다? 안 낸다. 50원짜리 5개니까 안 낸다부터 5가지 낸다. 그죠? 이해되셨죠? 이거 다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4, 6, 2니까요. 여러분 4, 6 뭐죠? 네. 8, 6에 48. 네. 6, 8에 48. 거기서 아예 안 낸다? 한 가지 빼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흔히 말하는 답이 같았기 때문에 별로 고민 안 해도 됐던 문제예요. 그죠? 네. 답이 같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 요 경우가 조금 뭐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파트로 기억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답안지처럼 나와 있는 그냥 얘 곱하기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가면요. 금액의 경우랑 가격의 경우 내는 방법의 경우랑 여러분 혼동될 때 문제 틀릴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 따로따로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안지 내용을 여러분 조금 이런 쪽으로 좀 바꿔주셔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 같은 길을 지나는 A부터 B까지의 최단 경로는 몇 가지입니까? 그랬어요. 요거 여러분 같은 것이 중복되는 순열이요. A, B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 얘를 일렬로 배열하세요.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했을 때 B가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와버리면 처음에 1, 2, 3, 4 총 4가지가 나옵니다. B, A, A, B, A, B, B, A 이런 식으로요.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 원래 4개를 흔히 말하는 일렬로 배열하면요. 4 팩토리얼이잖아요. 팩토리얼이라는 소리는 여러분 4부터 1까지 곱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4, 3, 2, 2를 4 팩토리얼이라고 적습니다. 이 4가지를 원래 4개를 일렬로 배열하세요. 그러면 4 팩토리얼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얘네들을 A1, A2, A3라고 놓는다면요. 여기서 바뀌는 거 A1, A3, A2, B. 이거 분명히 다른 경우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요. 어차피 1, 2, 3, 조그만 1, 2, 3이 없어지는 그 순간 얘들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똑같은 것만큼 개수가 겹치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는 형태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설명은 계속 드릴게요. A2, A3, A1 고등학교 수학인 것 같네요. A1, A2, B 네, A3, A2, A1, B 총 이렇게 6가지 형태가 나오거든요. B가 맨 뒷자리에 있으면서 A1, A2, A3로 만약에 다 다른 A라고 봤을 때 쫙 전개하면요. 그러면 요 6개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스몰 1, 2, 3이 없어져요. 지금 스몰 1, 2, 3이 없어질 겁니다. 쫙 1, 2, 3, 1, 2, 3, 1, 2, 3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얘 6개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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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로 하나로 바뀌어버려요. 맞나요? 한 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하, 몇 개가 여러분 겹치는 거예요? 6개가 겹치니까 6개를 하나로 바꾸려면요. 이거의 개수를 여러분 뭘로 나눠야 되죠? 6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나옵니다. 5를 빼면 안 돼요. 6개가 겹치기 때문에 5개를 빼야지 한 설명이랑 여러분 나누기랑 설명 완전 틀려요. 네.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남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6개를 어찌 보면 대표 하나로 뽑겠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원래 A1, A2, A3, B가 이렇게 4개가 다른 개념으로 있었다면 얘네들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는 4팩토리얼 총 24가지가 나오거든요. 2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6개씩 이런 식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기 6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24개가 이렇게 6개 덩어리 4개가 등장할 겁니다. 그죠? 그 녀석들의 대표 녀석이 AA, BA가 되는 거고 A, B, A,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 A, A, A가 되겠죠. 이렇게. 원래 여긴 6개가 다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그 중에서 어차피 대표 녀석으로 얘만 나오고 얘만 나오고 얘만 나오니까 결론으로 여러분 24를 이 경우의 수 24죠. 24를 뭘로 나누냐면 여기 앞에 겹쳐 있는 걸로 막 이렇게 뭐랄까요?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여러분 몇 가지가 나오냐면 얘는 4가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 요 문제의 어찌 보면 확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얘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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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세로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를 세, 세, 세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부터 B까지 가는 길의 개수를 구하세요 할 때는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어차피 이 루트도 여러분 가장 빨리 가는 경로 중에 하나죠. 제가 막 찍은 거예요. 그럼 이 경로에 대한 해석은 뭐로 해석하면 되냐면 A, B, B, A, B, A라고 배열한 거랑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 A, B, B, B를 막 섞어요. 그 경우가 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루트를 하나씩 다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셨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1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네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총 6개의 배열을 원래 나열을 할 건데 같은 게 3개, 3개씩 있었기 때문에 밑에를 3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혹시 이걸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숫자 1111 쓰는 것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개수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개수를 쫙 적고요. 여기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요 1과 요 1을 더하니까 여기는 2개야.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은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2개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1개니까 여기서 꺾어서 오고 여기서 올라가는 길 합쳐서 3개야. 그래서 얘랑 대각선과 대각선을 더해서 이렇게 적어가는 형태의 개념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답을 적어도 여러분 틀리지는 않아요. 10 더하기 10이니까 여기가 22죠 라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실제로 이거 계산해도요. 6, 5, 4에 1, 2, 3과 1, 2, 3 하나 지워지고요. 여기 1, 2, 3이 곱해질 거니까 6이니까 지워지면서 5, 4, 2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어느 쪽이 더 빠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어요. 6번에, 그러니까 하느님 말하는 6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골라서 거기다가 세로를 넣을 거야. 나머지는 가로를 채우면 되니까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유식하게 6C3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칸 중에 3칸만 내가 여기다가 세로를 넣을 거야. 그럼 나머지가 가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요 길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죠? 요렇게 구하셔도 되는 겁니다. 똑같은 식이거든요. 원래 6C3의 계산이면 여러분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눈 거예요. 원래가요. 네. 어쨌든 간에 기본 공식들이 조금 나오니까 익혀둬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당연한 내용인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가랑 정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원가, 정가는 여러분 요 계산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 원가, 정가라는 좀 개념과는 좀 거리가 먼 문제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원가, 정가라고 한다면 20% 할인 이런 개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30%를 정가를 붙이기 위해서 이익을 잡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할증을 해버리는 경우라든지 이런 거를 잘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20% 할인이다. 그럼 여러분은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20% 할인했다. 그럼 여러분이 몇 퍼센트를 흔히 말하는 이 장사꾼이 20% 할인해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소리는 80%만 받겠습니다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80%를 받겠습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 식으로 바꿔주면 우리는 0.8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죠? 네. 30%의 이익을 얻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은 원가에다가 130%에 해당하는 돈을 받겠습니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130%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개념은 그래요. 숫자로 바꿔주면 1.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 빠삭하게 알고 계신다면 뭐 20% 상승했다가 할증했다가 나중에 15% 할인했습니다. 그러면 20% 상승이면 1.2를 곱할 거고 15% 할인이면 0.85를 곱할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10 가운데 주르륵 막힘없이만 나오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런 게 잘 나와요. X%를 할인했다. 그리고 X%를 또 증가시켰다. 막 이런 문제 등장했을 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뺄 수 없는 문자로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게 여러분 10 가운데 나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원가가 A1이었고요. X%를 할인한 후 다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X%의 이익을 붙인 후 다시 X% 할인했대요. 그때 가격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A1을 갖고 있고요. X% 이익을 붙였다는 소리는 원래 이게 30%였으면 1.3을 쓸 거고 20%면 1.2를 쓸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00분의 X라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10%를 할인했다 그러면 10% 이익을 붙였다 그랬으면 1.1이구나. 20%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1.2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곧바로 뭘 곱한 거냐면 할인을 곱했으니까 할인은 여러분 빼기예요. 그래서 1 빼기 100분의 X 20% 할인했습니다. 0.8을 곱하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잡아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개념만 알고 계신다면요. 그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PQR이요. 1박 2일 동안 여행을 나섰어요. 3일의 기차 왕복 요금이 36만 원은 P가 내고요. 식사비는 Q가 내고요. 숙박비는 R이 냈어요. 3명이 똑같이 내게 하겠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흔히 말하는 주고받으면 됩니까?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36만 원, 12만 원, 48만 원에 10만 8천 원이에요. 48만 원에 10만 8천 원. 네. 더해주면요. 58만 8천 원이니까요. 이 58만 8천 원 여러분 3명이 똑같이 내려면 10 몇이 필요하죠? 네. 19만 6천 원씩 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19만 6천 원에서 부족한 거를 전부 다 P한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2만 원 냈어요. 그럼 19만 6천 원을 냈어야 되니까 7만 6천 원을 뭐죠? 여기 P한테 주면 돼요. 그래서 A는 7만 6천 원일 거고요. 왜 답이 없죠? 저는 지금 아울 쪽을 계산했군요. 이쪽 뒤가 7만 6천 원이면 되죠. 네. 답이 벌써 끝나버렸네요. 얘는 19만 6천 원을 내줘야 되니까 얼마를 더 내줘야 되나요? 8만 8천 원 더 내줘야 되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 되는 건 1번밖에 없구나. 금방 나오기는 할 겁니다. 이 계산은 정가 계산 개념보다는 다 더한 후에 3 나눠서 부족한 부분 채워 넣으세요. 이런 표현의 문제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가 실제로 이제 퍼센트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상품의 원가가 뭔지 몰라요. A1에 40%로 이득을 붙였어요. 그럼 1.4를 곱했다는 소리죠. 1.4를 곱해서 팔다가 세일 기간에 15%를 할인했다는 소리는 0.85, 85%만 받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0.85를 곱했더니 원래 거에 이 녀석은 A 원가에서 이걸 여러분 이 계산해서 원가를 빼야 되겠죠? 그랬더니 2,660원이었다. 이득이 이만큼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거를 원래 이 가격에 팔았을 때는 도대체 얼마 이득을 벌었겠느냐 이런 문제네요. 일단은 A를 구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 A를 구해놓고 1.4를 구한 후에 다시 A를 빼버리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0.4만 A에다 곱해주면 될 겁니다. 마지막은요. 일단 여기서 A를 구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1.4랑 여러분 0.85를 곱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자, 계산법이긴 한데 여러분 계산법도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냥 이걸 한 자리로 바꾸고 얘를 깔끔한 수를 바꾸려면 여기서 2를 뽑아서 줘버리는 거예요. 0.7을 만들어 버리고요. 앞에 거를 여기다가 2를 줘버리면요. 1.7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한 자리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77에 49, 4, 7일은 711, 소점을 두 자리째가 되니까 여기 1.19가 나올 거예요. 1.19에서 A를 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1.19A에서 1A를 빼게 되니까 답은 0.19A가 나올 거고요. 그 녀석이 2,660원입니다. 지금 답안지 상태 보니까 답이 깔끔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 19라는 나눠지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소수 같은 개념이죠. 소수로 나눠진다는 소리네요. 과감하게 이럴 때는 나누세요. 19로. 알겠나요? 19로 나눠준다 그러면 여기가 1이죠.
머리로 막 암산을 하는 거예요. 76이 나오니까 19에다 4를 곱하면 여러분 76이 나오거든요. 오호 140이 나오고요. 소점이 두 자리 한 칸 더 가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두 칸을 더 붙여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14,000원이에요 라고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럼 원가가 14,000원이니까 14,000원에다 여러분 몇을 곱하면 되냐면 실제로는요 여기다가 1.4배를 한 거에서 그죠? 14,000원 원가를 빼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을 묶어버리면요 얘로 묶어버리면 14,000원에서 1.4 빼기 1이 나와서요 결국 0.4를 여기다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주면 5,600원의 이익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 상품을 정가에 팔았을 때 얻었을 만한 이익은 5,600원입니다 라고 풀어냈던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습기와 서랍장을 하나씩 구매해서요. 총 183,520원을 지불했어요. 이때 가습기는 정가의 15%, 서랍장은 정가의 25%를 할인받아서 평균 20% 할인을 받고 구매한 것이라면 가습기의 정가는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문제를 여러분 딱 봤을 때 쉽게 푸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가습기를 A라고 하고요. 서랍장을 B라고 하고요. 이 두 녀석의 합이 183,520원인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할인을 받았어요. 85%의 돈을 내고 산 거죠. 이렇게. 얘는요. 25%를 받았으니까 0.75를 곱할 겁니다. 아유 좀 좁네요. 네. 원래 가격의 0.75에 대한 내용으로 돈을 했더니 이렇게 183,520원 이렇게 나왔다 이런 소리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평균 20% 할인을 받은 거랑 똑같대요. 그럼 원래 가격 A 플러스 B죠. 합친 거예요. 여기 0.8배를 했더니 그것도 183,52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 두 식을 적어 놓고요. 이걸 그대로 분배한 다음에 0.85, 0.75니까 여러분 여기 두 개에서 뭘 해버리는 거예요? 연립하라는 소리죠. 근데 연립을 하다 보면 와, 우가 나올 겁니다. 그죠? 네. 와, 우가 나와요. 왜냐면 0.8A와 0.8B로 나왔는데 맞춰주려면 양쪽에 굉장히 지저분한 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차라리 이게 같기 때문에 오 상수가 같네? 그럼 얘네들을 같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0.85A는 0.75B랑 네, 0.8A랑 0.8B랑 같습니다 라고 그 식을 바꿔 쓰는 거고요. 얘 2항, 얘 2항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0.05A는 0.05B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쓱쓱 싹싹 날려버리면 호호 A는 B네요라는 해석이 나올 거예요. 그럼 A랑 B가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 대신에 그냥 A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혹은 아니면 여기다 그냥 2A로 바꾸든지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를 2A로 바꿔치기 해주면 자 2A랑 0.8이랑 지금 곱했기 때문에 1.6이거든요. 네. 그럼 1.6A는 183,520원입니다. 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을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소점 한 자리 가지고요. 이렇게 가지고 16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암산 가능하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안 보이겠지만 안 보이게 써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나눌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얘를 또다시 옆에다 적고 막 나누기 이거 표현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나누면 되잖아요. 1이 들어갈 거니까 16.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23이 남죠? 23이니까 10. 그러면 16이 빼지니까 75가 남을 겁니다. 맞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써도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11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습기가 A였으니까요. 11로 시작하는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J예요. 여기 만약에 더 계산하려고 했으면요. 75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머리로 막 굴려봤을 때 4밖에 안 들어가죠. 4, 64 하면 92가 있으니까 5 이렇게 될 거고요. 네. 90이니까 여러분 6이네요. 네. 6일은 6, 66에 36, 96, 5 정도 되겠네요. 네. 계산이 약간, 네. 뭐가 틀렸나요? 계산 자체에 지금, 네. 뭐가 좀 불만스럽긴 하네요. 왜냐면 16을 나눴을 때 계산 잘못했나요, 제가? 75가 나와서 75는 여러분 4가 들어가면 64예요. 제가 여기 계산 잘못했군요. 64니까 112가 나오네요. 네, 112가 나오니까 96. 곧바로 7이 끝나버리네요. 이렇게, 그죠? 네. 깔끔하게 나오는 답이네요. 답은 그래서 4번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 빨리 푸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녀석의 15%와 어떤 녀석의 25%를 할인 받았는데 이게 정확히 그 평균이 나와버렸어요. 전체적으로 20%의 할인을 받은 금액이다라고 답에 써 있잖아요, 문제에. 그 소리는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얘가 100원이고 얘가 만약에 9,900원이에요. 100원짜리 15% 받고 9,900원짜리 25% 받았다면
전체 평균적으로 25%에 가까운 금액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워낙 받은 게 조금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렇다면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어차피 얘네들의 평균이 얘잖아요. 가격 차가 어떻단 소리예요? 없었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자마자 어라? 평균 20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냥 가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네 라고 판단하고 풀어야 됐던 문제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오호 그냥 A랑 A랑 같네 하고 두 개를 더한 거에 어찌 보면 0.8을 곱한 것이 18만 3천 네, 250원이구나 하고 여기를 곧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긴 합니다. 알겠나요? 그게 제일 빨리 푸는 형태의 문제였던 어떤 스타일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건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실력이 이렇게 늘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1의 양부터 다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